백제의 숨결 무령왕릉 심상우 글 출판사 어른르니. 사랑하는 서영이에게 오늘은 아빠가 공주에 왔다. 서울에서 공주로 올 때는 하늘이 잔뜩 흐렸었는데 지금은 맑게 개었다. 어제 아빠가 공주에 가겠다고 하니까 네가 백설공주나 인어공주 만나러 가게요? 하고 물어서 웃은 생각이 난다. 여기 공주에 백설공주나 인어공주는 없지만 왕과 왕비, 공주로 불린 사람들은 있었다. 물론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 약 1500년 전 백제시대의 이야기이다. 우리나라가 옛날엔 세계로 나뉘어 삼국시대로 불린 것에 대해서는 서영이도 알고 있지. 백제, 고구려, 신라로 불렸던 세 나라. 이들 세 나라 가운데 백제는 지금의 서울과 충청남도 공주는 물론 전라도 지역까지 다스린 나라지. 옛날 백제 땅이 서울에서 충청남도와 전라도 지역이었으니 서울에서 출발해 공주에 온 아빠는 완전히 백제 땅 안에서 돌아다니게 되는 것이다. 공주 시내로 들어서기 위해서는 금강을 건너야 한다. 옛날에는 어느 곳을 다닐 때 강을 건너는 것이 아주 큰일이었어. 그러나 지금은 강마다 다리가 놓여 있고 자동차 도로가 연결되어 있어 강을 건너는 일이 너무도 쉬워졌지. 아빠도 아주 쉽게 금강을 건넜다. 무령왕릉은 공주 시내의 중앙에 있단다. 무령왕릉 곁에는 커다란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어 많은 차들이 늘어서 있다. 표를 사기 위해 무령왕릉에 있는 약간 언덕진 길을 올라가야 한단다. 엄마, 저 나뭇잎은 무슨 나뭇잎이야? 서영이 또래쯤 돼 보이는 어떤 아이가 무령왕릉의 울타리에 둘러친 것을 가리키며 묻더구나. 아빠가 대답을 해줄까 말까 하고 있는데 그 아이의 엄마가 대답을 해주었다. 저건 나뭇잎이 아니야. 옛날 임금님이 모자에 썼던 장식품을 크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표 파는 곳으로 갔다. 그 아이 엄마의 설명을 듣고 아빠도 다시 한번 무령왕릉의 울타리를 살펴보았다. 마치 불꽃이 타오르는 듯한 모양을 한 관장식은 아름답고 화려한 모습으로 임금님의 모자를 더욱 빛내주었으리라. 드디어 무령왕릉 입구로 들어섰다. 그러나 바로 왕릉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왕릉 앞에 왕릉의 모습을 본떠 만들어 놓은 곳에서 무령왕릉에 대한 것을 살필 수 있었다. 무령왕릉은 1971년 우연히 발견되었단다. 무령왕릉이 있던 자리인 송살리의 고분들은 주인을 알지 못해 1호, 2호, 3호 같은 번호가 매겨져 있단다. 이미 1호부터 6호까지 발굴되어 백제시대의 왕이나 왕족의 무덤이라고만 짐작하고 있었지. 그러다가 6호분 옆에 배수로 공사를 하다가 새로운 왕릉이 있음을 알리는 벽돌들이 드러났단다. 왕릉의 입구를 막고 있던 벽돌들을 치우고 안으로 들어간 발굴자들은 깜짝 놀라고 말았지. 무령왕릉은 다른 왕릉과 달리 무덤의 주인이 무령왕과 왕비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려주는 묘지석이 발견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게 되었단다. 이 묘지석의 발견으로 무령왕릉은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삼국시대의 옛 무덤 가운데 무덤에 묻힌 주인공을 확인할 수 있게 된 유일한 왕릉이 되었단다. 묘지석에 대한 설명은 이렇다. 묘지석은 무령왕의 관이 놓여있던 널길 중앙에 돌로 만든 짐승상 앞에서 발견되었다. 왕의 지석은 모두 쉬운 두 글자로 세워져 있으며 왕비의 지석에는
41자가 새겨져 있다. 이 지석에는 왕의 이름과 나이, 왕과 왕비가 죽은 날짜 등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단다. 서영아, 정확한 기록이란 참으로 중요한 거야. 아무리 오랜 세월이 흘러도 그때의 상황을 생생하게 적어 놓은 기록이 있으면 다 알 수 있지. 아빠는 청회색 빛을 띤 지석 앞에서 한동안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다. 저 지석은 백제로 들어가는 마법의 문이다. 무령왕이 묻혔을 당시의 모습을 연구하여 다시 만들어 놓은 무덤 속은 무덤이라는 으스스한 공간이 아니라 잘 지은 벽돌집 같았다. 하긴 무덤이란 것이 사실은 죽은 사람을 위한 집인 것이다. 서영이도 이곳에 오면 그런 느낌을 받을 것이다. 발굴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걸 보고 아빠는 새삼스럽게 깜짝 놀랐단다. 1500년 전에 저렇게 만들었다면 너무 잘 만들었다. 껌껌한 전시실에서 아빠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무령왕릉의 발굴은 우리나라 고대 시대에 있어서 참으로 소중한 의미를 지닌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아빠는 그 내용을 그대로 수첩에 적어두었다. 이제 전시실이 아닌 실제 무령왕릉을 보러 갈 차례다. 지하 전시실을 벗어나자 눈앞에 커다란 잔디밭과 함께 무덤들이 나타났단다. 맨 앞에 5호, 6호분이 보였으며 무령왕릉과 조금 거리를 두고 1호, 2호, 3호, 4호분이 보였다. 무령왕을 빼놓고 나머지 고분들은 누구의 무덤인지 몰라 1호, 2호, 3호 따위로 불린다. 무령왕이 있는 자리 바로 옆에 있는 것으로 보아 왕이나 왕족들의 무덤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정확하게 그것이 누구의 무덤인지 알 수가 없다. 무덤 속에 단 하나의 묘지석만 넣어두었더라도 자신의 이름을 떳떳이 밝힐 수 있었을 텐데. 무령왕릉의 입구는 동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왕릉의 내부는 볼 수 없었다. 아빠와 비슷한 걸음으로 무령왕릉 입구까지 온 사람들 중 누군가 물었다. 왜 능 안으로 들어갈 수 없나요? 그러자 그 사람과 같이 온 사람이 대답했다. 예전에는 저 안으로 직접 들어가 볼 수 있었는데 자꾸 훼손이 되어 저 아래 전시관을 만들어 놓고 여기 입구는 닫아 놓았습니다. 그 사람 말대로 능 안으로 직접 들어갈 수 없어서 아쉬웠지만 능 안의 모습은 전시관의 그것과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위안을 삼았다. 아빠는 무령왕릉을 끼고 1호, 2호, 3호, 4호분을 차례로 올라 비탈진 능의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그러자 여러 나지막한 골짜기 사이로 공주 시내의 모습이 곳곳에 보이고 남서쪽으로 금강을 가로지르는 큰 다리가 보였다. 금강은 공주를 지나 백제의 또 다른 도읍지인 부여를 지나 장항을 지나 서해바다 쪽으로 흐른다. 능 둘레의 우거진 소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어왔다. 바람은 1500년 전 백제의 그것과 같은 모습으로 불고 있는 것이다. 그 바람에 실려온 공주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보기 위해서 국립공주박물관으로 갔단다. 국립공주박물관은 무령왕릉에서 채 2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박물관 앞에는 돌탑, 돌부처, 돌로 만든 동물 모양 조각상이 서 있다. 그리고 돌로 만든 커다란 물통인 드무 2개가 입을 딱 벌리고 있다. 박물관을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 정해진 통로를 따라 차례차례 둘러보는 것이 중요하다. 박물관에는 상영실이 설치되어 있어 박물관의 이해를 돕고 있다. 백제에 대한 중요한 내용과 무령왕릉에 대한 자세한 소개가 이어졌다.
아빠는 영상으로 소개되는 내용들을 수첩에 적었다. 나중에 서영이한테 백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게. 옆자리에 앉은 중학생쯤 돼 보이는 학생이 같이 온 친구에게 속삭이는 소리도 들을 수 있었다. 모두 다 무덤에 대한 이야기뿐이네. 그렇다. 오늘날 백제의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무덤 속에 보관된 것들과 돌로 만든 탑과 돌부처들 뿐이다. 삼국시대는 1500년이 지난 시기이므로. 박물관 제1전시실은 무령왕릉에 대한 것이었다. 무령왕릉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묘지석이 나온 유일한 왕릉이어서 가장 중요하게 전시되어 있다. 제2전시실은 웅진 백제를 알려주고 있다. 웅진 백제는 백제가 63년 동안 지금의 공주에서 도읍을 정하고 지내면서 펼친 역사와 문화를 일컫는다. 깨어진 토기와 녹슨 칼, 조각난 기와가 백제의 옛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저런 것들을 쓰면서 백제 사람들도 행복하게 살았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박물관을 나왔다. 박물관 앞에는 맑게 갠 하늘 위로 흰 구름이 두둥실 떠가고 있었다. 무령왕릉의 지석 속 마법문을 통해 백제 시대로 갔다가 되돌아온 느낌이 들었다. 흰 구름이 환하게 웃고 있다. 아빠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지였던 부여로 가기 위해 공주를 떠난다. 다음에 서영이와 함께 공주를 다시 둘러볼 것을 약속하며 부여에 가서 또 편지할게. 2005년 8월 6일 서영이를 사랑하는 아빠가 공주에서